안녕하세요. 장대영입니다. 자, 우리 난공공무원학원에서 1년 동안 제가 펼치게 될 커리큘럼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단은 개괄적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 이론이라는 게 있고, 이 괄호 열고 기초 이론이라고 되어진 부분은 이제 그 현장에서 조금 소화하기 힘들어서, 오히려 간단해서, 복잡해서가 아니라 간단해서 온라인으로 탑재가 되어진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문법, 구문, 유형 이런 부분들을 파트별로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과정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7, 8월, 그 다음에 이게 8월, 이게 9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압축 심화라고 분류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파트별 전략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이 기본 이론 수업이 끝난 다음에 파트별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교재로 다 완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펼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시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수업이냐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먼저 보고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저는 기본 개념 수업의 앞에는 인풋이라는 말을 붙여요. 먼저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저는 문제풀이를 다 아웃풋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제 문제풀이 기출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저만의 차별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제 이것도 문제풀이인데 먼저 동형 모의고사가 있을 거고요. 이 장대의 영어라는 게 이번부터 야심차게 시작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프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1년 과정, 이거는 이제 7월부터 계속해서 현장에서 1년 동안 진행될 수업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하나 우리가 따로따로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제가 이걸 좀 전달하고 싶어요. 잘못된 공식 영어의 접근이다. 먼저 문법을 할 때 무조건적인 암기, 비빙 PP, 비빙 PP, 뭐 진행 수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단은 제가 자제를 하도록 할게요. 무조건적인 암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제 수업은 방향성이 뭘까요? 이해하면서 암기하자입니다. 물론 저도 인정해요. 파트별로 보다 보면 문법에서 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은 그냥 외워야 되는 게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심, 동사와 관련된, 특히 동사와 관련된 문법 내용은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이 문법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수업인데요. 정말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독해의 문법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예문을 실어놨는데 독해의 문법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풀고 나서 저는 분석을 하라고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게 첫 번째가 내가 틀린 문제면 왜 틀렸을까? 그리고 답에 대한 근거가 지문 내에 어디 있었을까? 이런 걸 찾아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10문제를 풀면 3문제, 즉 30% 정도는 문장 구조까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이 문장 구조를 분석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이거를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여기가 진짜 동사고 여기가 주어다. 근데 여기에다 밑줄 긋고 주격관계대명사 이런 용어를 여기다 적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하겠지만 진짜 봤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봤어.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주격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앞에 선행사가 단수니까 s를 붙였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독해는 독해만 하셔야 돼요. 딱 구문 분석까지만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만 하면 되는 거냐? 지금 이 문장을 제가 이제 그 독해 문제 전체를 보여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독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지금 못 보여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구문 분석을 한다. 그러면요, 저는요 구문을 이미지로 전달을 해요. 나는 동사가 나오기 전에 who라는 게 치고 나오면, 또는 which라는 게 치고 나오면, when, where, why, that 이런 게 치고 나오면 두 번째 동사를 찾으라고 해요. 그럼 얘가 첫 번째 동사고 얘가 두 번째 동사가 되거든요. 그 왜 두 번째 동사를 찾으라고 했느냐? 요 앞에서 끊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동사가 문장의 동사고 꾸밈을 받는 명사 뭔가가 주어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막 여기에서 막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일치 이런 걸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동사인데 비동사 이형식 동사니까 여기서 전 여친이 주격보로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제 독해 수업에서 풀어나가겠죠. 그 다음에 단어요. 무조건적인 암기. 자기 위안의 시간으로 단어를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못 써먹는 경우. 왜 그런지 알아요? 혼자해서 그래요. 그러면 나는 우리 이 난공 공무원 학원에서 뭘 하냐면요. 수요일 날 저녁에 1시간 반 동안 단어 테스트를 보는 수업을 해요. 단어 수업이 아니에요. 테스트만 봐요. 일주일 동안 외워야 될 걸 나눠드려요. 그리고 상과 벌이 있습니다. 그죠? 소소하지만. 그렇게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시험 보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죠? 그죠? 단어 스터디를 내가 주관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끼리 하게끔 냅뒀더니 침묵 도모를 하고 끝나더라.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공시 영어에 대한 잘못된 접근, 파트별로 잘못된 접근을 이거를 올바른 접근으로 바꿔드리는 수업을 하겠다는 거, 방향성.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또 책 읽어주는 남자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자 문법, 인풋 문법 기본 수업이죠. 여기서 문법 풀이에 대한 모든 개념을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먼저 마인드맵을 제시합니다. 문법에서는 마인드맵. 그래서 분사를 배운다. 그러면 자 명사, 수식, 보호자리, 동사를 만드는 역할, 분사구문 이런 게 딱딱딱 떠올라야 되고 여기 가지를 조금만 쳐놨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막 가지가 쳐져야 돼. 무슨 말이냐. 먼저 내가 제시를 해요. 그리고 이 단원이 끝나면 빵꾸 뚫려진 마인드맵이 있을 거야. 여러분이 그걸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다 머릿속에 가져가기 위한 작업으로 마인드맵화 시킨다. 두 번째, 중간중간에 퀴즈를 실어놔요. 그래서 내가 던진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 당연히 마지막은 기출문제. 기출문제로 한 번 더 확인시켜드립니다.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개념 내용을 지금 내가 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야. 두 번째, 구문 독해예요. 아까 전에 제가 문법은 마인드맵을 통해서 일단은 접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구문을 S라고 표시할게요. 뭐 신텍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 스트럭처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요건요 이미지로 접근합니다. 문법이 아니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구문 분석은 문장 구조 분석은 문법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동사 합쳐 끊기. 명사 다음에 관계사나 대신하면 두 번째 동사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장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기출문장을 반드시 보고 넘어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해인데요. 기본 수업의 독해인데 자 유형별로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히 지었네요. 문법은 마인드맵, 그 다음에 구문은 이미지, 그 다음에 독해는 전략이에요. 플로우, 흐름이라고 해요. 그거를 강조하는 유형별로 접근하는 법. 쉽게 얘기합시다. 통용된 말로 리딩 스킬적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빨라요. 약간 다르지만 내가 전달하는 건 약간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부분을 가져왔어요. 자, 지문의 첫 부분에 우리가 주제를 고르는 문제, 제목을 고르는 문제인데 앞에 통념이라는 게 나온다. 그럼 바로 뒤집으면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념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이런 게 있고 이걸 뒤집으면 답이다.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 보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원칙이 있고 접근법이 있다는 것을 독해에서 모든 첫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까지 다 해석으로 승부하는 게 독해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답만 맞추면 된다라는 거. 우린 점수만 따면 된다라는 거. 그거를 독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뭐 예제를 실어놨는데 여기 뭐 many people believe that 하면 이게 통념이다. 그 내용을 뒤집으면 답이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뭐 내용적인 거는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별 킬러 특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 이론과 다르게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파트별로 그래머 킬러 컨텐츠라는 이 전략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킬러 컨텐츠 구문이죠. 이 킬러 컨텐츠가 있고 리딩 킬러 컨텐츠라는 독해 킬러 컨텐츠가 있어요. 그런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모든 이 세 가지 킬러 컨텐츠에서 일단 지금 문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똑같은 문장을 여기다 실어놨어요. 2017년도 기상직 문장인데요. 이 문장이 독해 문제에서 아니 미안합니다. 문법 문제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게 딱 보여야 돼요. 뭐냐면 형용사가 맞게 부사가 맞게. 그 다음에 얘가 수식하는데 능동인 using으로 꾸며줘야 될지 used로 꾸며줘야 될지. 그 다음에 is가 나왔어. 비동사가 보이면 첫 번째 뭐 수일치, 두 번째 뭐 대동사, 세 번째 뭐 시제.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while이 맞을까 during이 맞을까 이런 마인드. 그 다음에 완료 시제를 쓴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there is, there와 구문 도치 문장이니까 여기에다 수일치를 맞춰서 비동사 또 수일치를 물어봤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야. 같은 문장을 보더라도. 근데 봐봐. 구문 전략 특강에서 뭘 훈련하는 거냐면 자 이제 스트럭처 킬러 컨텐츠야.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문법 문제를 풀 때 나왔을 때 이 문장이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과 다른 것들을 보여야 된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쓰는 용어니까. 과거형과 현재형이 붙으면 현재형이 이기는구나. 현재형이 동사구나. 그럼 얘는 PP로 꾸며주겠구나. 이것만 보이면 돼. using으로 꾸며줘야 될지 used로 꾸며줘야 될지 그거는 나는 관심 없어요. 이게 해석할 때 마인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and 나왔으니까 병렬 찾아야겠구나. 조동사 병렬이구나. 여기에서 has established라는 완료시가 나왔는데 나는 여기만 해석할래. 이런 게 구문에서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컴마 안 줬지만 여기까지가 양보절이구나. 여기가 주절이구나. 이런 게 보이는 게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거야. 그럼 보세요. 리딩 킬러 컨텐츠는 뭐냐? 같은 문장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 리딩 킬러 컨텐츠는요. 다 필요 없어요. 읽다가 발견하는 거지만 물론 읽다가 발견하는 거지만 양보절과 주절이 나왔네. 주절에 필자의 생각이 실리겠네. CO2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군. 이거 한마디만 캐치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고요. 그거를 제가 전략 특강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아웃풋 기출이 있어요. 기출은요. 문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독해 파트별로 따로 구성해서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출 수업이 어떻게 차별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일단 수업 시간에 펼치도록 할게요. 나는 비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상시 기출 수업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뭐 기출은 여러분이 익숙한 어떤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부가 설명을 안 할게요. 나도 기출을 한다 정도로 던질게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제가 올해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고 있는 파트인데요. 장대희 영어, 제 이름이 장대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장난해봤어요. 매일마다 꾸준히 하자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일종의 하프 수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일단 말씀드릴 것은 저는 차별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차별화를 시키느냐? 하프 수업인데 해설지가 있어요. 아주 꼼꼼한 해설지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요. 또 뭡니까? 우리 메가 프리패스가 혹시 온라인 메가 프리패스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여러분이 해설지를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코멘트까지 실어놨어요. 말풍선까지 집어넣어서요. 여러분. 내 말은요. 엄청나게 자세한 해설지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해설지만 그냥 구해가지고 문제 보면 되지. 왜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장에서 이 하프 수업 장대희 영어를 들으면 뭐가 차별화가 있는지 현장 학생들한테만 제공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계는 일단은 사실 메가 그 공무원 온라인에서 OT를 보시는 게 더 빨라요. 자세한 설명은. 이제 뭐 단계는 이렇게 3개월, 4개월, 5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근데 이 워커 과정이 난이도가 쉽다라는 건 아니고 중난이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로만 구성된 게 워커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3, 4, 5개월, 1년 단위로 이미 지금 7월부터 이거를 현장에서 펼칠 거기 때문에 5월달 거는 5월달, 6월달 거는 지금 온라인에 탑재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현장에선 7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구성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OT를 좀 참고해 주세요. 지금 이것까지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저 장대영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하프 수업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여러분이 캐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차별화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현장 학생들만의 차별화. 자,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동형 모의고사를요. 제가 지금부터 제작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해가지고 막 문제를 날림시로 짜집기 해가지고 딱
동영 몇 회분 만들어서 수업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1년 뒤 거를 준비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없고 나중에 문제 퀄리티를 보고 판단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온리 실강생들을 위한 것을 또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 장대의 영어를 말씀드렸죠. 해설지가 제공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장대의 영어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강생들한테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뭐 특권이라는 단어도 좀 이상하지만 단어 테스트를 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그죠? 자, 단어는요. 조금 말을 좀 세게 해볼게요. 속된 말로 옆에서 지랄 안 하면 안 외우게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단어 테스트. 그럼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수요일 날 현장에서 진행을 한다는 어휘 관리반이 이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또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단어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구문 정리 워크시트이 나갈 거예요. 이거는 실강생들한테만 제공이 됩니다. 인강에는 안 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뭔가 실강의 차별화가 있다는 거.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관리반입니다. 어휘관리반은 일단은 나중에는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은 수요일 날 저녁 8시 반에서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어휘 수업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외워야 될 자료를 제시를 해드려요. 자료를 미리 드려요. 그리고 단어 테스트만 보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단어 테스트의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3단계 내지 4단계가 있어요. 다 통과해야 집에 가는 거예요. 물론 일찍 통과하신 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OT 때 서로 협의점을 찾을 거거든요. 매달마다. 그 협의점 내에서 조금 일찍 끝내드릴 수는 있지만 뭐 엄청나게 일찍 끝나지는 않아요. 아무리 빨리 외워도. 근데 빨리 외울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외운다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4가지를 다 빠른 시간 내에 통과하기는 힘들 거예요. 어쨌든 빠듯할 거거든요. 이거를 어휘관리반을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더 자세한 거는 본 수업 때 OT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업, 제 기본 이론 수업을 듣던 이게 지금 이거는 특강이고요. 기본 이론 일단은 7월 달에 문법부터 시작하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문법, 그 다음에 구문,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전략 특강이라고 하는 거. 이 전략 특강이라는 것도 문법, 구문, 독해가 있는데 자,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특강을 들으시던 분들이든 자, 전부 다, 그러니까 기본 심화 특강반 전부 다 어휘 자료는 계속해서 배포할 거예요. 이 어휘 관리반에서 나눠주는 자료를 나눠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일주일에 어휘 자료가 매번 나간다는 거. 모든 수업 학생들. 물론 테스트를 보고 싶은 학생들은 이 반을 신청해서 이쪽으로 오셔야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테스트지는 안 나눠드립니다. 그럼 만약 테스트지까지 나눠드리면 이 어휘 관리반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 이제 제 수업을 들어주시는 분들 수강생 개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단순히 영어적인 문제를 떠나서 뭐 심리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계획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되는 선에서 계속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짧은 시간에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설명드렸고 제가 방점을 뒀던 거는 저만의 어떤 차별화된 컨텐츠, 뭐 전략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하프 수업인 장대의 영어라든지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강생들을 위한 어떤 차별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우리 현장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